이번 시간에 해드릴 내용은요, 이 노출 조절 모드라고 제가 타이틀을 달아놨는데요. 다른 말로 촬영 모드입니다. 내가 사진 찍을 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동으로 찍을 것인가, 자동으로 찍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자신이 편리한 방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는 수동, 조리개 우선식, 셔터 우선식, 프로그램 방식,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오토 방식에서 5가지의 노출 조절 모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옛날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노출 모드가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았죠.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수동이었으니까, 수동이든 자동이라는 구분이 없이 무조건 수동이었기 때문에 그 기계식 카메라에서는, 그다가 기계식 카메라이면서 전자 셔터를 채택한 캐논의 옛날 구형 카메라들, 제가 전자 셔터 할 때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런 카메라들은 자동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자 셔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카메라에서는 자동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계식 바디에서 전자식 바디로 바뀌고, 전자식 바디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바뀌면서 이런 노출 조절 모드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방식을 써주냐가 제일 관건인데요. 물론 두말하면 잔소리가, 수동 모드를 써줘서 수동 모드 방법을 익히면 그거보다 좋을 건 없겠죠. 무슨 얘기냐면, 포커스도 그렇고 카메라 노출 조절도 그렇고, 요즘 디지털 카메라에는 수동하고 자동이 다 공존하는데, 우리가 자동이 그렇게 100% 완벽하다라고 그러면 우리 카메라에 수동 옵션이 부착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카메라를 만드는 이 메이커 애들이 옵션으로 나는 우리 카메라에는 수동을 설정해 놨다 라고 자랑하면서 카메라 가격을 올릴 빌미로 수동 설정을 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100% 자동이 완벽하다 그러면 수동이란 방법은 전혀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까지 자동 방법은 항상 2%가 부족합니다. 그거보다도 더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인심을 크게 써서 2%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2%의 부족한 걸 누가 메꿔주냐면 수동이라는 방법에서 메꿔줘요. 이 수동 모드는 100%를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가의 생각을 옮기는데 100%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수동이다. 그러면 수동이 자동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딱 하나, 단지 번거로울 뿐이다. 귀찮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번거롭고 귀찮을 뿐이지 절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은 셔터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걸, 이 수동은 2번 아니면 3번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리함만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귀찮은 거죠. 근데 그 정도의 귀찮음을 극복하지 못해 갖고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진을 절대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가능하면 복잡하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수동 방법을 써주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걸 은근히 강조하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카메라, 이 자료 사진도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 시간에도 제가 이 자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게 대다수가 이 캐논 쪽, 그 다음에 간혹 후지 쪽을 보여드리는 게 많은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진 시작을 캐논에서 해서 30여 년 동안은 캐논만 쓰다 보니까 다른 카메라, 미러리스 디지털 와갖고 미러리스 돼가지고 후지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니콘이나 소니 같은 카메라는 제가 그 자료로만 봤고, 제가 저한테 수강하시는 분들이 갖고 오는 수강생들의 카메라에서만 만져봤지 제가 직접 사서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료 사진이 캐논 위주나 후지 쪽으로 나온다라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캐논 카메라의 그런 촬영 모드 다이얼인데, 우리의 디지털 카메라의 사용 설명서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두껍죠. 근데 그거의 내용을 다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SNS에 올라온 놈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제가 말이 심해지는데, 원래 오프라인 강의 때는 더 심합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자기 사진을 잘 찍으려면 자기 사진 카메라에 매뉴얼부터 마스터해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의 사용법에 그 90%는 모릅니다. 저는 딱 10가지 정도만 사용하거든요. 나머지 90%는 전혀 쓸 일도 없고 만져보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말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기능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용법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 나와 있는 말 자체도 너무 직역들을 해놔갖고 막 우리들도 이렇게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더 깝깝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많은 기능 중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여기 M, 수동, 그 다음에 AV, AV나 TV는 이 캐논 애들만 표시하는 기호예요. 나머지 메이커, 소니, 니콘, 후지는 AV, 이거 아파처 밸류거든요. 조리개 우선식 A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TV, 요거는 셔터 우선식이에요. 타임 밸류의 약자인데, 다른 브랜드에서는 S로, 셔터의 이니셜인 S로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P는 프로그램 방식, 그 다음에 이 초록색 상자는 뭐냐면 오토입니다. 오토. 근데 캐논 애들은 자신이 같은 회사에서 나온 건데도 모델이 틀린 건 어떤 건 A 플러스로 초록색으로 쓴 경우도 있고요.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오토라고 표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리개 우선식하고 헷갈리게 A로 써놓은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회사마다 표시하는 방법은 틀리지만 나머지 여기 있는 예를 든다면 뭐 C1, C2, C3 이거 저 모릅니다. 제 카메라지만 몰라요. 왜냐면 안 써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C에 이것도 제가 안 써봐서 몰라요. 그럼 B는 뭐냐면 벌브 우리가 셔터 때 배웠잖아요. 벌브 샷다입니다. 벌브 샷다. B 샷다를 표시하는 거에서 이번 시간에는 빠지는 거고 이번 시간을 위해서 MSAP 거기에다가 살짝 오토까지 노출 조절 모드, 촬영 모드에는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수동 모드. 이 수동 모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불편한 뿐이라고 그랬죠. 귀찮은 것 뿐이라고 그랬어요. 번거로울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동 모드는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해드렸어요. 나는 5.6으로 찍고 싶어. 그러니까 아웃포커스 하고 싶어. 조리개를 내가 원하는 4나 5.6이나 2.8로 세팅을 하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서 셔터를 누르면 이게 수동 모드 촬영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을 하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서 커서가 제로에 오게 해서 찍으면 내가 원하는 스탑 모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수동 촬영 모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조리개를 먼저 하고 셔터 다이얼을 돌렸는데 커서가 가운데로 안 가고 아니면 셔터를 설정하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렸는데 커서가 자꾸 가운데로 안 가고 아무리 해도 그럴 때는 감도 다이얼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셔터하고 조리개는 뭘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감도 수치를 기준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효과가 안 만들어질 때는 아무리 조리개를 열든가 조리개를 조여도 감도 커서가 제로로 안 가요. 그럴 때는 감도를 올려서 비세약을 좀 더 풍부하게 들어오게 해줘야 이게 자신이 원하는 제로 포인트까지 간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이 수동 조절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아웃포커스 조리개 숫자 설정하든가 내가 원하는 펜포커스 조리개 수치 설정하고 셔터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하든가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저속 셔터 스피드 설정하든가 내가 원하는 하이 스피드 조리개 수치 설정하든가 설정해 놓고 조리개 다이얼을 돌려서 제로 포인트에 오게 해서 찍으면 이게 수동 모드입니다. 전혀 복잡하지 않죠.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값을 설정하고 셔터 다이얼 돌렸는데 제로 포인트에 안 간다. 조리개를 돌렸는데 제로 포인트에 안 간다. 감도가 제대로 안 맞기 때문에 감도 다이얼만 수정해주면 다시 제로 포인트로 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수동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수동 조절의 장점은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동 조절을 하게 되면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진 배울 때 30년, 35년 전에는
뭐예요?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배웠어요. 수동 카메라로. 모든 게 다 수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디지털 모든 자동이잖아요. 우리가 수동 카메라, 기계식 카메라로 사진 배운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재교육을 받았습니까? 절대 안 받았습니다. 왜? 원리는 수동하고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꿔서 더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도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다가 사진의 깊은 매력에 빠지고 특히 요즘과 같은 레트로 열풍이 강할 땐 나도 필름 사진 한번 찍어볼까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진의 기술적인 요소는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토매틱으로 운전 배운 사람들이 스틱 운전하려면 절대 못하고 다시 운전 배우는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전면허를 딸 때는 스틱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토매틱 차를 자연스럽게 옮겨 타는 거거든요. 그만큼 틀려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좀 더 깊이, 좀 더 오래 사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처음에 약간의 번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걸 새삼 강조하면서 수동 조절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개 우선식이에요. 캐논 애들은 아파처 밸류라고 해서 AV로 표시한다라고 그랬고 나머지 메이커들은 전부 다 A로 표시한다라고 그랬고요. 우리말로 조리개 우선식, 이따 말씀드린 셔터 우선식과 같이 얘는 뭐다? 반자동 모드다. 그러니까 조리개 우선식을 어느 때 사용한다? 피사계 심도를 좌우하는 사진을 찍을 때는 조리개 우선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조리개 숫자를 설정해주면 맞춰놓으면 셔터 값은 그 설정해놓은 맞춰놓은 조리개 값에 맞춰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이런 형태가 조리개 우선식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수동으로 하려면 조리개 값 맞춰놓고 셔터 다이얼 맞춰서 제로 포인트에 하고 그 다음에 셔터를 누르는데 이 조리개 우선식 반자동은 조리개 값만 맞춰놓으면 셔터만 바로 눌러버리면 셔터 값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니까 반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편리하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심도를 우선으로 촬영하는 이런 촬영에 아웃포커스나 펜포커스 이런 심도를 우선으로 촬영하는 사진에는 조리개 우선식이 훨씬 편리한데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되는 건 조리개 값을 5.6으로 놨어요. 예를 들어 아니면 4로 놨습니다. 그래갖고 셔터 스피드가 자동으로 올라붙는데 조리개 값이 조리개 구멍이 크게 오픈이 된 상태니까 셔터 스피드는 하이 스피드로 올라가겠죠. 그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펜 포커스를 하려고 조리개를 16이나 20까지 조였어요. 근데 셔터 스피드는 어떻게 갑니까? 조리개 구멍이 작아졌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셔터는 슬로우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카메라는 이 반 셔터를 누르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LCD나 여기에 자기가 설정한 조리개 값에 맞는 셔터 값이 나와요. 그 셔터 값을 확인해 보시고 셔터를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조리개 값 설정하고 셔터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셔터 스피드가 몇으로 설정된지를 보고 눌러야 되는 게 60분의 1초 이하는 일반적인 사진에서 손을 들고 찍으면 흔들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셔터 스피드 값이 60 이하로 내려갔는지 안 내려갔는지를 확인하고 셔터를 눌러야 돼요. 만약에 60 이하로 셔터 스피드가 설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감도값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신경을 쓰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자동으로 달라붙는다라는 생각 갖고 바로 셔터를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고 심도를 우선으로 촬영할 때 조리개 우선식이 좋다라는 걸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셔터 우선식은 이것도 반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앞에 조리개 우선식을 이해했으면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설정해주면 조리개 값도 자동으로 따라와서 설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셔터 우선식은 뭐 할 때 대상의 속도감이나 동감이나 정적인 묘사가 필요로 할 땐 셔터 우선식이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자동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셔터를 설정을 해주면 내가 원하는 셔터를 설정을 해주면 조리개 우선식하고 셔터 우선식하고 동일한 건데 설정을 해준 값에 따라 그 셔터 스피드가 너무 늦게 내려가는지 확인해 줘야 되고 이 조리개 값이 고정이 되지 않고 깜빡깜빡 해버리면 이게 빛의 양이 틀리다라는 걸 알고 감도 다이얼을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반자동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야 이거 무조건 반자동이니까 내가 맞춰놓은 셔터 값, 내가 맞춰놓은 조리개 값에 맞춰서 나머지들은 자동으로 와서 붙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딱 잘라서 하면 안 되는 거고 자동으로 와서 설정이 되지만
내가 손으로 들고 찍을 수 있는 한계의 셔터 스피드인지 아니면 이 조리개 값이 고정이 돼 갖고 빛의 양이 맞는 건지를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셔터를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해 줄 수 있는 반자동 모드다. 그래서 셔터 우선식은 대상의 동적인 묘사나 정적인 묘사가 우선인 사진에는 셔터 우선식이 훨씬 편리하게 사용되는, 그래서 하이스피드로 찍어서 대상을 고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슬로우 셔터로 찍어서 대상을 블러나 팬닝이나 줌밍으로 표현할 것인가를 좌우하는 사진에서는 셔터 우선식 모드 S 모드, 캐논에선 TV 모드가 훨씬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반자동 모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그램 방식과 오토 방식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 시간에, 매번은 아니더라도 생각날 때마다 강의 시간에 저는 별로 기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기계치예요. 잘 몰라요. 근데 새로 나온 모델, 새로 나온 기종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자료를 찾아보고 야 신제품 나왔대 무슨 기능이 추가됐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 하는데, 그나마 이만큼 생각을 하는 건 제 직업이 사진 강사다 보니까 새로운 기종들 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몇 가지는 이렇게 남들보다 좀 늦게는 하지만 자료를 이렇게 추려보는데, 어느 날부턴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오토라는 새끼를 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프로그램이 완전 자동 모드였어요. 근데 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서 밑으로 새끼로 오토라는 새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오토 모드가 완전 자동 모드예요. 오토 모드가. 그러니까 모든 걸 카메라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감도, 조리개 값, 셔터 값, 내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단순한 촬영들. 그러니까 뭐 기념 촬영이라든가 행사 촬영 같은 경우에 뭐 이게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않는 사진들은 그냥 자동 모드로 그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이라도 나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미하고 싶은 사진에서는 절대 자동 모드로 놓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SNS에 가끔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이나 동영상을 보게 되면 막 열이 팍팍 받는 그런 것들이 간혹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동 모드가 요즘은 완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완벽하대요. 쟤는 2%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놈들은 완벽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굳이 수동이나 다른 방법 쓸 필요 없이 자동 모드로 놓고 쓰는 것도 괜찮다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 좀 말이 더 심한데 온라인에서 많이 자제하는 편인데요. 그런 놈들 말은 절대 현혹될 필요가 없고, 그건 지나 자동으로 찍으라고 그러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노출이 잘 맞는 형태만 필요로 하는 사진이라 생각해서 자기는 찍는가 본데, 사진에 빛이 1 더 들어오든가 1 덜 들어오든가에 따라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차이는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무시하고 자동으로 사진을 찍는다는 거, 사진가라는 소리를 듣기를 포기한 놈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걔네들은 사진 작가라는 명칭만 받고 싶어하는 애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자동 모드를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기록적으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는 쓰셔도 되지만 절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만약에 오토 모드로 찍고 싶으면 뭐하러 카메라를 삽니까? 그냥 스마트폰으로 쓰시면 되죠. 근데 스마트폰 렌즈는 플라스틱 렌즈 나와서 들은 거 있어갖고 나는 하이 퀄리티의 렌즈의 성능이 좀 필요해서 이걸 쓴다 라는 웃기는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고요. 그래서 오토는 쓰지 마시고, 그럼 프로그램은 어떠냐? 프로그램은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조금 사진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조리개하고 셔터는 자동으로 되지만 감도나 기본적인 설정은 사진가가 셋업을 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조리개와 셔터가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사진가의 생각이 가미된 방식이 프로그램 방식인데, 그거나 도토리 키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도토리 키재기.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자동으로 찍을 바에야 그냥 AV 모드나 A 모드나 S 모드나 차라리 매뉴얼 모드로 쓰는 게 낫죠. 근데 프로그램 모드는 전자 후레쉬 사용할 때는 진짜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후레쉬 강의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일반적인 촬영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오토 모드는 그냥 까맣게 잊어버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점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사용법 얘기도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다른 기능을 알려고 하는 시간
외적인 나머지 시간에는 그 기능을 알려고 하지 마시고 사진의 내용적인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일이다 라는 거를 새삼 강조하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